비전공자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는 상황별 가장 좋은 테크트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대학원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막막하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자격증보다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훨씬 현실적이면서도 본인의 리소스가 덜 필요한 방법입니다. 곰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사원은 곰대표의 핑곰입니다. 저는 비경영 전공의 문과생 출신으로 현재 회사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로드했던 대학원 관련 컨텐츠 댓글과 영상 반응을 보니까 저처럼 문과생 출신의 비전공자인데 데이터 관련 직무로 취직하거나 직무 이동 그리고 이직까지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의 영상들에서는 보편적으로 비전공자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댓글을 보니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사정과 환경이 모두 다르고 고민하는 포인트들이 다른 것 같아서 더 상세하게 영상을 준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더 이상 고민하기 싫고 누군가 나에게 딱 이렇게만 살아가! 라고 정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기반으로 비전공자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는 상황별 가장 좋은 테크트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비전공자인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고 싶은 분들께 명확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했으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참! 앞으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비전공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 1, 2학년 분들을 위한 테크트리입니다. 우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석사과정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학부에서부터 관련 공부를 해두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나중에 석사과정에 지원할 때에도 전공자가 지원했을 때의 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석사 졸업장이 없더라도 충분히 실력이 좋은 경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엔지니어 신입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이 대학교 1, 2학년 분들의 경우 학교의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제도를 이용해서 컴퓨터공학과, 통계학과, 수학과, 산업공학과 등의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학과에 들어가서 최대한 데이터와 관련된 프로젝트나 공모전,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학교나 학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서칭해보세요. 요새 대외활동 동아리도 많아서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모델링 관련된 해코톤이나 대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더라고요. 3, 4학년이 돼서 최대한 이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도록 1, 2학년 때는 미리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3, 4학년이 되었을 때에는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인턴십 자리가 있는지 지금 시점에 미리 꼭 찾아보시고 취업 전에 최대한 프로젝트 경험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장기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대학교 3, 4학년 분들을 위한 테크트리입니다. 이미 복수 전공을 하거나 부전공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곧 졸업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이제서야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학원 진학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결국 석사 졸업장이 있는 분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들에서 꾸준히 말씀드렸으니 이전 영상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대학원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막막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SQLD나 ADSP 등과 같은 보여지는 자격증 시험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자격증보다는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 쌓으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캐글 같은 플랫폼에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모델링 관련 공모전이 많이 올라와요. 이런 프로젝트성 스펙을 쌓으시는 게 업무적으로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어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스타트업에서 만약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지원자는 토익 점수도 만점이고 영어 강의도 계속해서 수강해왔다는 증빙 자료들이 많습니다.
다른 한 지원자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회사에서 이미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을 것 같나요? 토익 점수가 만점인 수치적인 증빙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현장에서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지원자를 선호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셈이니까요. 자격증 시험도 똑같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물론 단기간 내에 딱 마음 잡고 공부하기 좋다는 면에선 추천드리지만 취업 문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키가 되지는 못합니다. 데이터 분석 이론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절대로 분석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취업을 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회사에 들어가서도 나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전 경험으로 준비하세요. 해커톤에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었고 어떤 결과를 얻었다, 혹은 공모전에서 어떤 주제로 데이터 모델링을 해서 수상을 해봤다, 동아리에서 진행한 데이터 모델링 프로젝트에서 어떤 성과가 나왔다 등의 스펙들이 단순한 자격증 한 장보다 훨씬 더 빛날 것입니다. 비전공자라서 아직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고요? 요즘 대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데이터 핸들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강의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데이터 분석가나 사이언티스트 등의 직무가 간절하신 분이라면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타이트하게 준비해보세요.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통계나 수학처럼 정말 이론적인 공부보다는 프로젝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실력을 짧은 시간 내에 키워서 캐글 같은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실력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하는 것보다 직접 부딪혀보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잘 몰라도 팀원들을 모아서 공모전이나 프로젝트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세 번째는 직장인분들을 위한 테크트리입니다. 더 상세하게는 회사 내에서 직무 변경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경험적으로 제 주변의 케이스들을 보면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할 때 산업을 변경하는 일은 꽤 많아도 직무를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경력직은 바로 업무에 투입 가능한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그 업무를 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므로 회사 내에서 직무 변경을 하는 케이스들을 보셨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직무를 변경하는 이 테크트리를 우선으로 고려해보세요. 회사를 바꾸면서 직무를 변경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면서도 본인의 리소스가 덜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직무를 변경할 것이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이 특수대학원 진학입니다. 제가 바로 이 방법으로 직무 이동에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입장에서도 나를 다른 팀으로 옮겨줘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개인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직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데요. 학위나 아주 큰 공모전에서의 수상 실적 정도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수대학원을 다니면서 꾸준히 회사에 나는 이 직무를 변경하고 싶고 실제로 이런 능력치가 있다라는 점을 어필해보세요. 팀장님과의 면담에서 어필을 하셔도 좋고요. 나중에 인사팀과 상담을 할 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회사 내에서 직무 변경이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상황의 직장인 분들을 위한 테크트리입니다.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케이스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퇴사 후 일반 대학원을 가는 것입니다. 직무를 변경할 정도로 큰 변화가 필요할 때에는 가끔 모든 것을 바꿀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쉽지가 않죠. 이 직무가 정말 나랑 안 맞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책임져야 할 게 너무 많아서 퇴사는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직을 하면서 직무 변경을 하는 케이스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직을 채용하거나 중고 신입을 채용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그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을 뽑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경력직은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직 시에 스펙을 준비할 것이냐? 우선 지금 회사 내에서 최대한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업무를 필사적으로 따내세요. 직접 코딩을 하지 않는 업무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데이터와의 접점이라도 있어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분석가 등으로 이직이 가능하실 거예요.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다고요? 분명 한두 개쯤 작게라도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A/B 테스트를 진행한다든지 프로모션 효율을 높이고 싶다든지 개인화 광고를 기획한다든지 어떠한 업무라도 데이터와 연관지어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이든 참여해보세요. 팀장님과의 면담 기회들이 있다면 이 프로젝트를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업무 조정 요청도 드려보세요. 그래야 다음 이직을 할 때 현 직장에서 그래도 비슷한 업무를 해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하고 싶은 업무가 있는 경우 먼저 제가 하고 싶다는 것을 어필을 했었는데 프로젝트나 업무에 열정을 보이는 분들을 싫어할 리더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부족한 개발이나 모델링 관련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대학원이나 기타 강의를 통해서 프로젝트 경험을 쌓으세요. 특수대학원에서 양질의 졸업 논문을 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반드시 특수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이직하고자 하는 업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가령 저처럼 나는 추천 시스템 관련된 모델링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특수대학원 다니는 2년 동안 추천 모델 관련된 알고리즘만 공부하시는 겁니다. 만일 AI 스피커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학원에서 음성 처리, 자연 언어 처리만 2년 동안 깊게 파고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더 딥하게 한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와 관련된 양질의 논문을 낸다면 이직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경력이 꽤 오래되신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이미 책임자 레벨로 올라가야 하는 분들 중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야 좀 편하게 매니지먼트만 할 수 있는 직책과 직급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정신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원 원우님들 중에서도 이미 팀장급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보다는 학위가 필요해서 오거나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기반 지식을 배우기 위해 오시는 경우도 많고 실무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는 더 적었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 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이 직무를 하고 싶은 이유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걸 업무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남들은 늦었다고는 하지만 나는 그래도 꼭 한번 배워보고 싶다의 마음이라면 특수대학원을 다니면서 관련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분명 현장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세요. 만일 학위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배워보고 싶다의 마음이 강하시다면 웹상에 있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관련 강의를 찾아 들으시면서 취미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것을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열심히 코딩해서 나온 결과를 공유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생각보다 꽤 재밌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서도 리프레시가 되고 하루하루 발전한 느낌을 얻으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의 상황을 참고하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취직 및 전직을 할 수 있는 상황별 최상의 테크트리를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물론 영상 시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고요. 다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대부분의 영상들에서는 너무 보편적인 얘기만 해서 나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헷갈린다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또 다른 케이스의 분들이 계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과생 비전공자인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직무 변경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스토리 풀어나갈 예정이니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거나 앞으로의 영상들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핑곰이었습니다.